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베이시스도 조금 안 좋아서 베이시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채권 금리랑 미국 채권 금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이랑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조금 추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랑 애플 쪽도 차트, 이제 미국 쪽은 애플 쪽 차트랑 이제 테슬라 쪽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하고 이제 한국 쪽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하고 페드 모형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들 조금 추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한 6시에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그 유동성 분석 영상에 올렸던 자료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감 시황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코스피는 뭐 계속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한 0.3% 정도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뭐 계속 좀 약간 횡보를 하면서 그냥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베이시스가 계속 플러스였다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렇게 눌리지는 않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를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한 1점, 종가 기준으로 한 1.4 정도 되면서 뭐 사실 조금 안 좋게 끝났습니다. 뭐 그래서 내일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베이시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가가 425.43인데, 그 코스피 200을 이제 선물로 살 수 있는 그 선물이, 이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선물이 424.05거든요. 왜냐면 선물이 이제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팔고 이제 싼 선물을 사는 그런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이 가격 차이가 이제 베이시스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플러스일 때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항상 현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내일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개인이 오늘 한 2천억 정도 코스피는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 차익 거래를 많이 하면서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개인은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다 보합 수준에서 한 50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10년물 기준으로 한 5bp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한 0.0, 이제 1bp가 0.01%입니다.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0.4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한 1.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제가 지금 조금 약간 기관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기침을 할 수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보다는 제가 좀 상태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방송을 하니까 제가 빠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편집하는 시간을 하면은 너무 좀 방송을 올리는 게 늦어져서, 사실 마감 시황이니까 오늘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뭐 제가 편집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냥 바로 이제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면, 장기 파동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하단 부분은 조금 지우도록 하고요. 볼린저 밴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제가 생각하기에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2파, 이제 금융위기 상승 때까지 그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조정 당세가 4파라고 보고요. 17년도, 18년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큰 1파, 슈퍼사이클 상의 1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A, B, C로 큰 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가 이제 큰 3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3파에 아마도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채널링을 토대로 좀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은 이 채널이 거의 뭐 다음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3266이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18가 아마도 여기서 고점이었을 것 같고, 뭐 거래량이나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뭐 조금 조정이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다시 볼린저를 여기서 이제 키도록 하고요. 일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파랑 저희가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상단도 다 맞는 걸 봤을 때 아마 채널이 맞았을 것 같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조금 주가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오파하지 않았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 120분봉 정도로 마지막 이 파동을 조금 보시면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오파가 완성이 되고 A, B, C로 A가 완성이 되고 A, B, C로 B도 완성이 되고 A, B, C로 이제 C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를 이제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것을 좀 채널링을 해보면은 이제 A파 저점하고 B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직 코스피로는 닿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200으로는 또 닿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사실 뭐가 맞는지는 조금 알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200하고 이제 코스피랑 했을 때 코스피 200으로는 딱 닿았었습니다. 딱 닿고 빠졌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기는 하고요. 코스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서 뭐 둘 다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거의 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A, B, C 파동이라면 이 상승이 이제 거의 다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일 조금 소폭의 상승이 있더라도 상승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 1, 2, 3, 4, 5로 조금 A파가 C파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로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이제 다 역전이 풀리고 이제 호전되어 있고요. 뭐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도 다 이제 호전이 돼 있어서 뭐 당장 뭐 하락 추세다라고 일목균형표 괴선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주가가 계속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있는데 이 보라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조금 내려오면 조금 하락이 시작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금 도지 모양이 나타난 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내일은 뭐 추세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슬슬 고점에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계산치를 보여드렸지만 ABC라고 했을 때는 계산치가 한 313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고점이 뭐 3127이니까 뭐 거의 그 고점도 다 와서 뭐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만약에 제가 보는 ABC 여서 이게 큰 B라고 치면은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C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C판은 보시면은 한 279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 2800 라인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이 부분까지는 조금 이렇게 1, 2, 3, 4, 5로 조금 떨어질 확률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내일 증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면, 그리고 일단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일부 소액으로 그냥 그 주식을 해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다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뭐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파동상으로는 조금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갭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이제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이 만약에 저는 조금 메꿔지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고점하고도 딱 맞고요. 이 갭이 조금 뚫리냐 안 뚫리냐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보시면은 S&P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도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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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회, 4, 3회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딱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뭐 채널을 넘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하회를 하게 되면 근데 조금 더 추세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사실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타다가 이게 보라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원래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를 지금 타다가 이렇게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일단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올 때까지는 거의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일봉을 5파를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높게 나와서 이런 경우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이제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뭐 거의 이제 다 왔죠. 뭐 다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넘어갔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때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 상승은 미국 쪽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자세히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제 호전되어 있고 9일 26일 스윙스팬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었다가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ABC 파동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냥 5파를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A파, 그다음 이제 B의 A, B의 B, B의 C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한 13,700 정도까지 조금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폭은 조금 나스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뭐 비트코인 차트 보시더라도 뭐 국내 쪽은 사실 뭐 김치 프리미엄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전고점을 깨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나스닥하고 조금 비슷한 차트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아마도
여기 이제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비트코인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지 않아서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조금 기대 수익률로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코스피 수급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뭐 2001년부터 뭐 개인분들은 정말 뭐 거의 뭐 2019년 말까지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시다가 뭐 거의 14조 순매수니까 한 85조를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 한 초 정도까지 매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반대만큼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수급은 상당히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신용장고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조금 여러 가지 신용장고나 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뭐 조금 부정적인 면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뭐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고요. 뭐 항상 한 8% 정도를 하회했다가 올라가면 좀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이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했다가 올라가자마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BR로 봐도 그렇고요. PBR이 뭐 항상 2배를 조금 넘어가면 조정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이 여러 구간들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김없이 아마도 조금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도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은 상승을 하였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아마도 제가 A, B, C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A파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파에 A, B, C 정도 이제 올라갔을 것 같고요. 뭐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뭐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약간 전환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호전이 되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차트 모양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쪽 보시면은 애플도 아마 똑같이 지금 이제 A, B, C 나타나고 A가 나타나고 A, B, C가 좀 나타나고 이제 그게 B가 되고요. 아마도 1, 2, 3, 4가 5가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이제 오늘 뭐 나름 한 7% 정도 프리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것도 A, B, C로 떨어지고 이제 그게 큰 A, B, C로 B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V코스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고요. V코스피는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계속 뭐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아직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긴 하고요. 원래는 한 10에서 13 정도가 평균치인데 아직은 이제 높은 수준이지만 조금 이제 주가가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서 그때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역전이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일단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하회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차트가 조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26일 횡스팬이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차트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금리 상승분을 약간 반영하면서 조금 오늘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일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2 정도면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주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단 레벨은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구하는 거를 설명드리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이제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이제 나타내는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뭐 코로나 때는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다라고 나타났었고요. 뭐 지금은 코스피는 뭐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조금 있어 보이는 단계까지는 하락한 것 같고요. 뭐 특히 미국이 뭐 거의 최근 들어서 전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S&P 쪽 보시더라도 잠시만요. 네. S&P 쪽 이건 이제 트레일링 퍼인데요. 뭐 트레일링 퍼를 보더라도 뭐 사실 거의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준만큼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PBR도 뭐 닷컴 버블 때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PBR이 조금 약간 허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PBR이 많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뭐 과거 대비 ROE는 조금 낮아져 있지만 PBR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일단 먼저 절대적인 코스피랑 유가증권 합산된 신용장고는 22조 한 2천억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치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자기 자본 한도 때문에 뭐 더 빌리지를 못하는 걸 감안했을 때 그냥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신용장고는 뭐 역대 거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장고를 이렇게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조금 증시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시에 사실 올려드렸던 유동성 분석 영상에 올려드렸던 자료인데요. 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고 네 오늘 조금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네요. 네. 이제 M1이 약간 조금 지표가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과거 대비해서 조금 유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상업대출하고 이제 미 상업은행 대출하고 상업은행 예금하고 이제 그 예대율을 조금 넣어놨었고요. 보시면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때 예대율이 한 100%를 넘었었고요.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도 100%를 거의 뭐 근접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실물 경기가 어떻게 보면 대출 때문에 확실히 버블이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보시면은 뭐 62%밖에 예대율이 되지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주가가 상승 이렇게 했던 것은 엄연하게 표현을 하면 유동성 장세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유동성이 많아진 건 많은데 이제 그 유동성이 다 예금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풀린 건 아니고요. 이 장세가 이제 올라갔던 거는 정확하게 이제 저금리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뭐 거의 미국 10년 금리가 한 0.5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락했던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저금리 장세는 조금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금리 장세에서 진짜 진정한 실적 장세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대출이 늘면서 예대율도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실적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진짜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단계고요. 그때 아마도 사실 진정한 이제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2파 조정이 오고 나서 그때가
아마 이제 3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3-3파일 것 같고요. 미국으로 치면 이제 3-1파가 그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